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을 공부하기 전에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개념을 물리량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강의는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동영상이고 진행 속도가 늦지 않으므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동영상을 세우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라는 권고사항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운동현상이 시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운동에 대해 분석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운동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을 살펴보고 운동의 상대성이 왜 생기는지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준계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물리학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였지요. 말은 거창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우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도 탐구나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거대한 규모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으로 추상화하고 유클리드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균질성과 등방성이 일상의 변화를 지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여러가지 현상 중에서 모든 변화의 근본이 되는 운동 현상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은 너무나 익숙한 현상이므로 별 생각 없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운동의 이면에 깔려 있는 시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그만 차이가 운동을 이해하는 안목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집중해서 듣고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많은 사물과 구별하기 위해 관찰의 대상, 탐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운동개나 관심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가 공간 속에 있는 것을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의 모든 점은 수직선을 이용하여 실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위치는 하나의 수로 표현됩니다. 또 위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치는 수와 방향을 가진 벡터 물리량이 됩니다. 위치가 벡터 물리량이라는 것이 이해되지요? 운동은 개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이라는 말에 유의해 주세요. 과정이 끝나면 운동도 끝납니다. 개가 운동할 때 수반되는 위치의 변화를 최단 거리로 표현하는 것을 변이라고 하면 변이의 크기는 길이라는 기본 단위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변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이도 벡터 물리량이 됩니다. 그림에서 개가 위치 A에서 위치 B까지 운동하였을 때 변이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직선 방향의 위치 변화입니다. 아래와 위에 있는 직선이 아닌 길이 변이는 직선이 아닌 길은 변이가 아닙니다. 운동이 변이고 변이가 운동이라고 할 때 운동에는 시간의 요소가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매우 어려운 주제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시간은 변화의 양을 표현하는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온도가 차고 뜨거운 정도를 개념화한 물량이었듯이 시간은 변화의 양을 개념화하여 수로 표현한 물리량입니다. 변화의 양이므로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또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연속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의 기준점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고 단위값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을 분석하는 수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계의 단위값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단위 물리량인 1초가 기본 변화량을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운동은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운동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 양은 변화한 양을 표현하는 단위 변화량과 변화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전에 비유하면 동전의 아래에서는 시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전의 윗면에서는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동전 위의 변이가 동전 안에의 시간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과 시간이 일체가 되어 움직이므로 위치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와 서로 함수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외우지 말고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위치의 문자수를 x, 시간의 문자수를 t라고 하면 시간 t에서의 개의 위치는 xt = xt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 t1에서 t2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이는 위치의 변화이므로 델타 s는 st2-st1은 x2-x1으로 표현됩니다. 함수는 별도 동영상으로 공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단위 시간의 물리량에 대한 변이의 물리량을 개념하여 속도라고 이름 지으면 속도는 두 개의 변화에 대한 빗값이 됩니다. 하나는 변이라는 위치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의 양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속도는 벡터 물리량과 스칼라 물리량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유도 물리량으로 벡터 물리량이 됩니다. 속도가 벡터라고 외워서는 안 되고 왜 벡터가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벡터 물리량에 스칼라 물리량을 곱하는 것은 실수배 연산을 한 것과 같으니까요. 운동 분석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중에 있는 개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양을 표현하는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운동 중에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까지 알아야 하겠지요. 위치나 속도를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을 전제하여야 합니다. 운동을 설명할 때 좌표계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정된 좌표계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직교 좌표계가 설정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좌표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구체적으로 운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개가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점으로 대표되고 위치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설정하는 수직선 축을 사용합니다. 방향성을 가지므로 위치는 벡터 물리량입니다. 원점 벡터가 위치를 표현하면 위치 벡터가 됩니다. 그림에서 2차원 벡터로 위치 벡터를 표시합니다. 위치 변화는 시간 변화와 함수 관계를 형성하므로 위치의 문자수 x, 시간의 문자수 t라고 하면 위치 함수는 시간을 변수로 하여 st는 s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변화의 양을 표현하는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물리량으로 단위값 1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위값 1은 시계가 1초 동안 움직인 변화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시계의 1초가 기본 단위량이고 연속 무한인 실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위를 가지는 시간 수직선에서는 점은 순간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겠죠. 시간 수직선은 연속이 무한의 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합시다.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수직선은 점과 수의 무한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시간 수직선은 점과 순간의 무한 연속으로 구성됩니다.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으로 두 위치 사이의 최단 거리로 표현합니다. 변이의 크기는 길이로 나타나고 운동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 물리량이며 변이를 구성하는 두 위치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좌표계에서 변이 벡터 AB는 종점 B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 A의 위치 벡터를 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요. 변이를 2차원 좌표계를 이용하여 성분으로 표현하면 동전 밑에서는 시간이 t1에서 t2로 변할 때 동전 위에서는 위치가 A에서 B로 변하여 변이는 그 차이가 되고 성분 벡터의 득셈법에 따라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빼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위의 크기,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면 되겠죠. 속도는 단위 시간, 단위 변화량에 대한 변위의 비값입니다. 벡터 물리량과 스칼라 물리량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유도 물리량으로 벡터에 대해 실수배 연산을 한 것과 같은 벡터 물리량입니다. 속도를 나타내는 문자수는 주로 velocity의 V를 사용합니다. 속도의 방향성을 떼고 크기만을 표현할 때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절대값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절대값 기호 속도는 속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평균 속도입니다. 단위 시간에 대한 변위의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차차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평균은 일정하지 않게 변화하는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정하게 변화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실제로 일정하지 않게 변화한 전체 변화량과 일정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한 가상현상의 전체 변화량이 같아지게 일정한 변화량을 조정합니다. 이때 조정한 단위 변화량이 평균값이 됩니다. 한 번은 1초에 5의 변화량을 보이고 다른 1초는 7의 변화량을 보이는 현상은 2초 동안 6의 변화량으로 일정하게 움직인 것과 같으므로 6이 평균값이 됩니다. 평균식을 외우기 전에 평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균의 개념에 따라 변위의 전체 변화량은 일정한 변화량 곱하기 전체 시간이므로 평균 속도는 변위의 전체 변화량을 전체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일정한 변화량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변화량이 평균 속도가 되겠지요. 순간 속도는 무한과 관련이 있으므로 역시 어려운 개념입니다. 앞에서 시간 수직선에서는 수직선의 점이 순간으로 대체된다고 하였지요. 수직선이 순간이라는 점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전의 아래에서는 순간의 연속이 있고 동전의 위에는 변위의 연속이 있습니다. 연속되는 순간에 대응하는 순간 시간과 연속하는 위치의 순간 변화량에 대한 비값이 순간 속도입니다. 쉽지 않은 개념이죠. 방금 설명한 내용은 뒤에서 배울 미분의 핵심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직관으로 이해하고 갑시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므로 변위처럼 본질적으로 시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위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단위값을 정합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으로 벡터 물리량과 스칼라 물리량이 결합한 벡터 물리량입니다. 속도는 벡터 물리량으로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변하면 속도가 변하였고 가속도가 생겼다고 정의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운동은 방향은 일정하고 속도의 크기만 바뀌는 운동, 이 운동은 1차원 운동이죠. 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 이런 운동에 원운동이 속합니다.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없는 등속도 운동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한방향 운동, 1차원 운동, 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현상세계에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운동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등속 운동하는 개는 공간의 등방성과 균질성으로 인해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창문이 없는 우주선이나 잠수함 속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드는 것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등속 운동의 조건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속도가 변하면 힘이 작용하는 상태가 되어 운동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등속 운동은 오직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판단하는 개를 관찰의 대상이 되는 개와 구분하여 기준개라고 합니다.
기중계는 운동계 또는 관심계의 운동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관찰자의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계가 있을 때 한 개는 다른 계의 기중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관심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죠. 이해가 되지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운동을 분석하는 기중계가 될 수 있는 절대의 기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중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운동을 언급할 때마다 어떤 기중계에 대한 운동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중계는 관성 기중계와 비관성 기중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기중계를 전제하고 모든 운동은 기중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되므로 개의 위치도 기중계에 대한 상대 위치이고 개의 변이도 기중계에 대한 상대 변이이고 개의 속도도 기중계에 대한 상대 속도이고 개의 가속도도 기중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 물리량이지요. 한 개의 운동은 기중계에 따라 다르게 분석되므로 운동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기중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의 시간은 기중계와 같은 시간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개를 구별하지 않는 절대 시간입니다. 뉴턴의 역학이 적용되는 세계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하지요. 오늘 강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운동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변화의 양을 표현하는 물량인 시간이 운동의 변화와 한몸이 되어 변화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시간이 따라가기 때문에 운동과 시간이 함수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으로 위치와 시간, 변이, 속도, 평균속도, 가속도 등 6가지 물리량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공간의 균질성과 등방성으로 인해 운동의 상대성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기중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물리량으로 운동을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4가지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오늘 배운 함수관계를 그래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